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기와 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파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공평하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똑같은 성과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면요, 이 이야기가 한 20년 전에 시골의사 박경철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번 어디선가 강연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문득 떠올라서 석유를 시추한다고 하죠. 석유를 시추를 합니다. 석유 시추를 하는데, 이 강아지 아닙니다. 시추. 자, 한번 시추를 하는데 1회당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10억이 들어갑니다. 성공 확률은 10%입니다. 10%인데 반드시 10%는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자, 성공하면 한 번만 성공해도 수익은 200억이 나옵니다. A라는 사람에게, 그죠?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석유 시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B라는 사람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내가 1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100억이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10억씩 들어가요. 성공 확률은 10%야. 하지만 10%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100억을 다 써도 200억을 결국에 벌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안전한 투자가 되죠. 그죠? 기왕에 첫 번째 성공한다면 더 좋겠고, 10번째 마지막에 성공을 해도 기어이 수익을 버니까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이 되니 100억의 성공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10억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회 쭉 가는데 딱 성공할 때 딱 한 번에 넣어야 돼. 근데 성공을 못한다면, 첫 번째 내가 딱 집어넣는데 성공 못하면 이 사람은 깡통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방법은 뭐가 됩니까? 투기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이 투자 방법은 올바른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에게는 이 방법이 맞지 않으니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파생 매매를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이제 단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단타 매매만 해서 단타 수익만 챙기고 끝날 거냐,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날 무조건 털고 나온다. 이제 이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포지션으로, 지금부터 변동이 클 거야, 상방으로 크게 갈 거야, 하방으로 크게 갈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베팅을 해놓고 대박이 터질 때까지 기다린다. 뭐가 나을까요? 뭐가 나오는지 정답은 없어요. 맞잖아요. 정답은 어차피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기왕이면 두 가지가 병행되면 좋겠죠. 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아까 B의 사람처럼, 그죠?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깡통이 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까 A와 같은 방식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A와 같은 사람처럼 될 수 있게끔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즉 다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면,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봅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파생만 투자할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로 나누자. 10번으로 나누자. 나에게 기회가 10번.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를 해요. 그러면 첫 달 어쩌어쩌 하다가 깡통이 났어. 괜찮아. 다음 달 또 100만 원 갖고 하면 돼. 또 깡통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터지면 이게 10배에서 20배. 그죠? 우리가 실제로 20배까지 수익을 내봤으니까. 근데 이 20배 이 수익이 나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그죠?
천만 원 갖고 얼마를 까먹었든지 간에 들어간 돈 1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무조건 나오잖아요. A의 방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끔 나의 투자금을 내가 지금부터 설계를 하시라 이거예요. 설계를. 그래서 내가 반드시 확률적인 부분들,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20번으로 쪼개야 될 수도 있어요.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면, 그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2천만 원을 벌면 그때는 100만 원의 투자금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투자금을 늘려서 하는 거죠. 벌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기회를 또 쪼개서, 수익을 또 쪼개서 갖고 가는, 투자금을 늘려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가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또 손실이 나도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뭐 아쉽죠. 누가 손실 나는 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수익만 보고 그냥 어떻게든 한 방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희창고님 별풍선 100개 그죠?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볼 때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대박이 터진 바로 직후 내가 재미를 봤거든. 그러니까는 수익 난 돈하고 손실 난 돈하고 다 합쳐갖고 또 몰빵을 해요. 다음번 또 배팅을. 그래갖고 다 까먹어. 내가 100만원 갖고 진짜 돈을 벌어요. 100만원 갖고 진짜 500만원 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500만원 투자했으면 그나마 나. 어차피 번 돈이니까. 500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천만원을 들고 와갖고 배팅 해버린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뭐,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100만원 갖고 500만원 수익이 나요. 진짜 나요. 나는데 그렇게 벌잖아요. 그때는 자기 멋대로 해요. 왜? 내가 실력자야. 이제 난 돈 벌었어. 내가 5배나 번 사람이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기고만장해가지고. 네. 그리고 옆에서 그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손실 본 직후. 손실 본 직후에는 이 손실까지 한 방에 복구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까먹었으면 그 다음에 200만원 집어넣든지 아니면 1000만원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어차피 한 번은 깨지거든요. 무조건 한 번은 깨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한 번은 깨진다면 차라리 처음 깨지는 게 낫습니다. 초반에 깨지고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차근차근히 가는 게 낫지. 근데 저 부디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을 하자. 어떤 명심을 해요? 응? 반드시 자 처음부터 내가 총 파생 투자에 얼마를 부을 건지, 나의 투자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그 금액을 설정했으면 그 금액을 10번으로 나누자. 그래서 10달을 10번으로 나눠서 하자. 그러면서 돈을 벌면 그때 투자금을 번 돈 안에서만 늘리자. 그죠? 다시 또 까먹을 수 있어. 하지만 또 벌면 번 돈 안에서만 또 투자금을 늘리고, 이렇게만 가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해. 이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한번 수익이 나면 내가 언제 뭐 했냐는 듯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 계속 자기 멋대로 한다고. 이게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뒤를 봐요. 지금 봐봐. 지금 뒤를 봐봐. 뒤에 봐봐. 귀신이 씩 웃고 있잖아. 내가 파생매매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뒤에서 이렇게 씩 웃고 있다가 내가 천주 살려고 하는데 뒤에다가 영 하나를 귀신이 손가락 탁 누른다? 이렇게? 그래갖고 만주 사버린다? 나도 모르게 오씨 내가 언제 만주 샀지? 진짜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 귀신이 한 게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이 계속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언젠가 한 번은 망해요.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박용화 씨, 안타까운 박용화 씨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민정 씨가 박용화를 처음 보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박용화가 내가 나 이렇게 하고 난 돈 이렇게 수익 나고 하고 막 잘난 척을 좀 하니까 그러나 개미들은 언젠가는 망하죠. 왜? 늘 모든 걸 거니까 라는 식의 대사를 쳐요.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모든 걸 거니까 결국에 망해요 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수익 나면 왜 빼야 되는지, 수익금, 특히 이제 파생으로 버는 돈은 저는 아예 파생에 번 돈의 절반,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갖고 간다, 평경장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딴 돈, 판돈 거기 있는 데 도박하는 사람들한테서 돈 다 갖고 가버리면 칼 맞지. 다시 돈 뺏으러 오잖아요. 근데 반만 갖고 와,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 왜냐면 나머지들이 그 남은 절반 갖고 피 터지게 싸우니라고 나를 쫓아오지 않아. 그쵸?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마찬가지 파생도 어찌 보면 이제 꼭 도박, 그러니까 내가 도박처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파생으로 돈 벌면 무조건 번 돈의 50%를 뺍니다. 다른 계좌에다가 넘겨놔야 돼요. 계좌에서 아예 빼야 돼, 그 돈을. 그래서 뭐예요? 그 돈 모아서 뭐 했죠? 땅 샀잖아. 그 돈 모아갖고 땅 샀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 땅 사게 했어요. 그렇게 번 돈 무조건 빼셔갖고 땅 사시라고. 부동산 사시라고. 집 없으면 집부터. 응? 집이 있으면 10평이라도 어디 쬐깐한 쪼가리 아무데나 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좋은데 될 수 있는 그런 거. 왜냐하면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을 또 위험자산에다 집어넣어? 안 돼.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바꿔서 모아가야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내 노후가 안전해지려고 하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땅이 한정적이고 좁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그래서 화성하고 평택하고 이런 데다가 땅을 사놓은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이제 현금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내가 딴짓을 못해. 막 자꾸 뭔가 하고 싶잖아요. 돈 있고 그러면 막 차도 막 좋은 차.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1억 2억짜리 차를 살 바에는 나 차라리 그 1억 5천 투자하겠다, 야. 땅 사놓겠다. 저는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물건도 아껴 쓰는 편이 아니라서 굳이 막 그래요. 명품이라고는 아끼는 동생이 선물해준 지갑 하나. 그거 없어요.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새겨서 그래서 파생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를 하는가, 한번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제가 저 역시 파생으로 깡통을 3번 찼어요. 전 재산을 말아먹다시피 한 게 3번이나 됩니다. 근데 그것을 원인을 보니까 3번 다 결국에는 모든 걸 거니까였어. 모든 걸 다 거니까 매번 몰빵하듯이 번 돈까지 다시 정말 큰 돈이 금방 벌어져요. 파생이. 근데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분이 된다면, 그걸 이겨내시는 분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시면 한다면. 해봅시다, 여러분. 부디 명심해 보시고요. 시골사 박경철 씨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그죠? 그분이 20년 전에 강의했던 석유 시추를 좀 생각을 해서 도박을 한다, 카지노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성공 확률을 철저하게 세분해 가지고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도박은 안 하는 게 좋겠고, 내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분석으로 그래도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여러분들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생매매, 어떤 파생매매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험성을 알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그죠? 속초에 계시는 운용 형님, 제일 잘하시는 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투자금을 쪼개기, 10분의 1로 쪼개기.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대박 났을 때, 그 다음에 손실이 크게 났을 때 한 템포 쉬기. 바로 이어서 하면 꼭 지릅니다. 바로 이어서 하면 꼭 지릅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 쉬세요. 대박 나면 여행 가세요. 놀아요. 돈 벌었는데 놀아야지 뭐 하려고 또 덤벼들어. 손실 났을 때, 특히 손실 났을 때 이거 만회하겠다고 바로 덤비면 안 돼. 뭔가 장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쉬어야지. 그걸 또 금방 바로 덤벼드니까 또 깨지죠. 나보다 센 놈이 지금 와 있네. 안 되지. 덤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명심을 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다 더 좋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두 가지만 꼭 명심해도 아마 좀 그걸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단타와 끌고 가는 부분들인데, 단타를 쳐서 수익 내 가지고 이 수익 난 물량만 끌고 간다면 제일 안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단타를 위주의 아침 위주로만 하잖아요. 오전만 단타로 생활비 벌고, 뭐 그게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이 단타로 번 돈은 수익을 물량으로 남겨놨다가 이제 만기까지 대박이 터지라고. 그럼 수익 나서 들고 있는 물량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하고 2019년 8월에 한 달 만에 11억 버신 분도 투자금이 4천이었는데 이 4천이 번 돈이었어요. 벌어놓은 돈이었기 때문에 11억까지 버틸 수 있었지, 이게 원금이었으면 이거 1억 가기 전에 팔았지. 1억도 되기 전에 팔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알았죠? 자,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CF였습니다.